마켓 공감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에 대해서 또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스닥 시장 최근에 물론 코스피도 부진하지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500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광식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스닥 시장 연간으로 보자면은 지금 연봉을 보니까 양봉이 발생됐을 때가 꽤 몇 년 지났더라고요. 2009년이고 네, 지금도 또 올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면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뭐 제일 큰 원인은 뭐 연초에 우리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뭐 신기술 육성이라든가 코스닥 뭐 부양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책이 나왔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이 뭐 상당폭 상승도 했었고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 상반기 한 1조 2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강한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 588.54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특히 500선을 이탈하고 또한 최근에 상승을 못하고 오히려 추가 하락에 대한 이런 좀 불안감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에 의한 뭐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출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간 순매수가 1조 6,900억 가까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한 30억 정도 순매수. 반면에 그 기관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수급 불균형을 좀 낳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도 한 50억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이유는 역시 그 4분기에 대한 실적 부진, 역시 IT 섹터, 뭐 주로 이제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는 IT 업종에 대한 실적 부진에 대한 네, 그런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을 중심으로 보자면은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뭐 상반기에 좀 상당폭 순매수를 했습니다만은 네, 하반기에는 오히려 코스닥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에 의한 매도세, 물량 출회로 의한 좀 주가 하락이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반면에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그 매매 패턴을 놓고 보면 그림에서 나왔듯이 역시 12월 달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는 1조 9천억 이상 순매도를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전체적인 트렌드 놓고 보면 아시아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을 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나머지 일부 이머징 국가에서는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에 환율 움직임이라든가 특히 미국의 테퍼링 실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스닥 시장 부진 원인은 실적 부진, 여기에 수급이 불균형을 이룬 가장 큰 원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부진과 수급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실적이 얼마나 부진했는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전체 유가증권 시장만 놓고 본다면 4분기 지난 3분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호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은 한 34조 2천억까지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 부분은 역시 유가증권 시장을 기준으로 한 부분입니다. 물론 내년 그 1분기 특히 점진적으로 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선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한 영업이익의 그 개선 추이를 좀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4분기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일 것으로는 네,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4분기에도 영업이익 10조 이상 달성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대부분 포진해 있는 IT 부품주들의 실적도 우리가 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4분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도
크게 이렇게 개선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지금 일정 부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수급이 좀 이에 따라서 따라오면서 나아져야 코스닥 시장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될 텐데 일단 4분기까지만 놓고 보자면은 여기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질 만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에 대한 선순환 효과가 코스닥 시장에 좀 언제쯤 나타날지 궁금한데 이와 관련해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미국 테퍼링 실시 최근 미국에 호전돼 있는 그 경기 지표를 놓고 본다면 조기 가능성도 지금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 실시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도 일정 부분 좀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문가 예상치는 내년 3월에 가장 좀 유력합니다만은 변수로 12월 달에 전격적으로 뭐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4분기에도 실적이 호전되고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그 반도체 섹터가 좀 유리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화학 섹터가 최근에 그 영업이 컨센서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역시 시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뭐 자동차라든가 부품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부분은 조선이라든가 화학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좀 업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섹터를 필두로 주선이라든지 화학 등에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좀 최근에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이 좀 부진한 이런 틈을 타서는 역시 이제 그 경기에 덜 민감한 이런 좀 업종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좀 그 반등세를 보였던 그 백화점주라든가 홈쇼핑주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인터넷 대표주라 할 수 있는 뭐 네이버라든가 게임 이런 섹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자동차 섹터라든가 부품주는 역시 내년까지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현대웨어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조정시마다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영업부의 고광식 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